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재명이 재판을 너무도 많이 받기 때문에 말이죠. 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결론이 날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죠.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이다 뭐 등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네 개가 지금 한 곳에 지금 병합이 되어 있잖아요. 사건 하나하나마다 다 이제 이 단위가 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부지하셔버립니다. 한몫차사라 생각하시고 그 네 개를 한꺼번에 지금 병합했기 때문에 이제 선고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검찰에서는 개별적으로 이제 분리해가지고 하나 잘라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전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자,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요. 이재명이 가장 신경 쓰는 재판은 뭐 공직선거법이다, 위정교사다 그렇지만요. 실상은요. 법정 구속이 가장 유력한 것은 위정교사도 뭐 상당히 이제 이렇게 유력하지만 이제 형량으로 봐서요. 가장 이제 무거운 형벌이 이제 주어질 가능성이 큰 것은 대북 송금건입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진짜 빼박인데요. 여기 이제 공범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화영 뭐 등등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화영이가 1심 2대 9년 6개월입니다. 9년 6개월. 굉장히 이제 중형이 이제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걸 보더라도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판은 이번 10월 15일, 25일에 있을 1심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그리고 또 다른 1심, 그리고 이제 위정교사. 이것도 두렵지만 요거는요, 인신을 구속할 상황으로 갈지 안 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나름으로 저기는 계산이 써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 사람들이 이제 겁을 내는 것은 사실 그거보다도 이 공직선거법 위정교사보다도 이 대북 송금권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도. 그래서 분명히 뭔 야료를 부린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화영에게 어떤 공작을 진행 중에 있다. 이화영이도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데는 검찰에 협조하는 듯 뭐 발언을 하고 뭐 있는 것 다 이렇게 이렇게 불꽃처럼 이야기하다가도 또 이렇게 싹 집어넣고 또 이렇게 검찰을 또 이렇게 공격합니다. 마치 검찰이 회유하는 것처럼 짜고 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발언하잖아요.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이화영이도 심경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정치 상황이 이제 변하는 그 뭐 양상에 따라서 진술 내용도 다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물로 보이는데요. 그 부인하고도 벌써 법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보더라도 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정 상황과 다르다, 재판과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재명이가 돌연 말이죠. 요거 이미 이제 그전에도 벌써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건데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그 판사하고는 재판 못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그 판사가 바로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을 때린 바로 그 판사입니다. 그 판사가 같은 이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 사건은 다른 건 다 같은데 이화영이가 미리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밝히면은 게임 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9년 6개월이 그대로 넘어오고요.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주범과 종범이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인데 만일에 이화영이가 자기가 이제 모시는 상관이잖아요.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 그거를 사진에 알렸다, 보고했다라고 하면요. 그냥 이화영은 그냥 심부름꾼이 되는 겁니다. 종범이에요, 종범. 주범은 누구다? 이재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재명은 주범에게는 9년 6개월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년보다 훨씬 더 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에는 1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입니다. 워낙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때문에 저쪽 이제 이 위정교사라든가 공직선거법으로 법정 구속을 우리가 원하긴 해도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을 이제 우파에서는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저쪽 좌파에서는 아예 없는 거로 보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뭐 어쨌거나 국회의원에다가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1당의 대표고 차기 주자로서 압도적인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국처럼 풀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보고 있는 거죠.
조국은 징역 2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심, 2심 다 그렇게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은 지금 현재 구형 자체가 징역 2년, 징역 3년이잖아요. 구형이 그대로 이제 선고로 이어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깎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고려하게 되면은 그제 법정 구속은 희망은 하지만 안 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대북 송금금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다릅니다. 이거는 일단 유죄 선고된다 그러면은 뭐 징역 1년, 2년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징역 10년 이상이다.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범이. 자, 일제히 뉴스가 나오죠. 불법 대북 송금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다 이런 식인데요. 이거는 뭐 빼박입니다. 그 지금 판사가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은 이재명 특유의 그 어떤 사술 공작이 통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 담당 판사가 아주 그냥 철통 방어를 하고 있거나 정말 정의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제대로 법대로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판사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사건 공범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고 싶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뭐 뻔한 거죠. 현재 이 이재명 관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S라고 있습니다. S. 여기서 지난달 9월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 신진우죠. 여기에다가 공판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었죠. 어떤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요, 이재명 측의 재배당 요청 타당성을 검토한 뒤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릴 계획인데요. 오늘이 이제 10월 3일인데 10월 8일, 빠르면 10월 8일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결정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받아준다, 받아주지 않는다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죠. 이재명의 대북 송금 관련 혐의 재판을 맡은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같은 사건 공범으로 이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요, 지난 6월에 이미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왜곡한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다 인정해가지고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선고 당시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검찰의 기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모두. 또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소화하면서도 대북 송금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라는 점을 인정했던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빼박입니다. 빼박.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위정교사보다도 더 이렇게 명백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만일에 전체적으로 성립이 되면은 이재명은 빼도 박도 못하는 주범이 되는 거죠. 주범. 주범에게는 아주 중형이 더 이제 무거운 형이 이제 선고되겠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7월 1일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도 했었고요. 대장동 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함께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지금 그 4개 큰 사건이 병합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얹어달라고, 거기다 합쳐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거죠. 그 5개를 만일에 하나로 합쳐놓게 되면은 이 사건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차기 대선 이전에는 그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검찰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반대 의견서를 냈습니다. 자, 아무튼 대법원은 그때 같은 달 15일 이재명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기각했었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요, 이재명으로서는 사활적인 이해가 달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유죄 선고와 동시에 바로 무조건 이거는 법정 구속이에요. 그리고 지금 봐서는 이게 내년 5월 이전에 1심 선고가 뜬다라고 지금 다들 예상하거든요. 5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6,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중대한 차질이 오겠죠.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했다. 이화영의 중형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였다. 쭉 이렇게 나오죠. 같은 뉴스들입니다. 전부. 자, 여기도 이런 뉴스도 있죠. 이재명 정권 교체 준비해야 된다. 재보선은 2차 정권 심판이다. 지난 총선에서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 심판론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막판에 역전한 케이스죠. 프레임을 바꾼 거죠. 프레임을. 2조 심판론에서 이 정권 심판론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성공했던 거고요. 자, 어쨌거나 이걸 다시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오늘 유시하더군요. 자, 아무튼 이재명으로서도 지금 완전 궁지 몰린 것은 확실합니다. 1심 2개가 11월 15일, 25일 2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는 걸린다라는 확신이 저는 있는데 설령 거기를 어떻게 오사마리 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 이 대북 송금 이거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바로 구속하고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게임 아웃이 되기를 좀 원합니다. 그 전에 구속이 되어가지고 구속된 상태에서 이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자, 이재명이 지금 다급합니다. 이거는 본인으로서도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판사가 만일에 회유당하지 않고 재판 거래에만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이거 완전 올가맬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를 변경한다고 이재명이 지은 죄가 없어질 리는 만무고요. 법꾸라지가 되어서 사법 시스템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그야말로 교활한 인간들인데 7개 사건 11개 범죄죠. 전부 직접 설계하고 직접 진두지휘했다라는 그런 의혹에 그 몸통이잖아요. 이 몸통으로 이제 의혹을 싸고 있는데 이런 어떤 희대의 엄청난 어떤 그 범죄자죠. 범죄 혐의자죠. 이런 사람을 버젓이 살려놓고 지금 대선 주자 1위로 만들어 놓은 이 나라, 이 국민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요. 신진우 부장판사 정말 대단한 분 같습니다.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이렇게까지 하는 걸 봐서는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진짜 두려워하는 재판은 요겁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타이밍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판 내용의 성격도 그래요. 이거는 걸리면 그냥 구속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활적으로 특히나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직접 입을 연 적도 많습니다. 마치 이렇게 당황한 것처럼 큰 소리도 치고 그랬었죠. 그만큼 이게 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